경기도 고양시 외곽 담장이 낮은 단독주택. 오전 8시 주방의 시계 초침이 차분하게 흐르고 있었다. 한정숙 씨는 앞치마를 메고 국 끓이는 냄비를 천천히 저었다. 무릎에 아직 통증이 있었지만 익숙한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사고 이후 아들 병원에 집으로 올라온 지 벌써 한 달째. 의사는 안정과 휴식을 권했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는 일이 더 힘들다고 했다. 조심스럽게 상을 차리던 정숙 씨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연주의 말 때문이었다. 오늘은 김치찌개 안 먹고 싶어요. 그냥 시켜 먹죠. 병우는 대답 대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연주는 익숙하게 배달앱을 껐다. 정숙 씨는 묵묵히 밥상을 치우고 국그릇을 덮었다. 세 식구의 아침 밥상이 조용히 해체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베란다로 나갔다. 창밖엔 봄 기운이 제법 느껴졌지만 마음은 쓸쓸했다. 아들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날 밤 냉장고 안의 반찬통들을 확인하던 정숙 씨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묵은지 볶음, 도라지 무침, 버섯조림까지. 하나같이 손도 대지 않은 채였다.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며느리 연주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도 정숙 씨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 웃음 뒤엔 분명히 뭔가 끊긴 감정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손글씨 요리 노트를 꺼냈다. 빛바랜 노트 속엔 오래전 가족이 좋아했던 반찬 이름들이 빼곡했다. 김밥 싸던 날, 떡국 끓이던 설날, 손자 첫돌 때 만든 미역국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는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오래전 적어둔 문장을 읽었다. 음식은 사랑이 닿는 가장 따뜻한 방식이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식탁 위에 혼자 남은 자신의 자리를 떠올리자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 집의 식탁이 날 잊어가고 있구나. 한정숙 씨는 조용히 전등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뒤로 꺼져가는 주방등의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다. 이른 아침 현관 우편함을 열던 정숙 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카드 이용 명세서라는 글자가 적힌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며느리 연주가 온라인 병원 예약만 하겠다고 하며 빌려간 카드. 불편한 몸 때문에 그냥 맡겼던 게 이제와 걱정으로 돌아왔다. 서재로 들어와 천천히 명세서를 펼친 정숙 씨의 손이 순간 굳었다. 안마의자 결제 580만 원, 프랑스산 주방기기 180만 원, 프리미엄 식자재 배송 78만 원. 그 아래엔 생전 본 적 없는 와인숍, 고급 식당, 전기레인지 렌탈 내역까지 줄줄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숫자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국 하나 반찬 하나 아끼며 사는데 이게 다 뭐람. 고요하던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정숙 씨는 조용히 안경을 벗었다. 작은 한숨이 허공을 베고 흩어졌다. 예전 같으면 바로 따져 물었겠지만 지금은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가족들 앞에 조심스레 한마디 건넸다. 연주야, 혹시 내 카드로 뭐 결제한 거 있니? 연주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 그거요? 어머님이 병원용으로 쓰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어차피 쓰지도 않으시길래 이것저것 샀어요. 다음 달에 갚을게요. 정숙 씨는 대답 없이 국만 한 숟갈 떴다. 병우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이 집의 식탁은 점점 대화가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다시 요리 노트를 꺼냈다. 이번엔 마지막 장 여백에 이렇게 적었다. 음식은 마음이고 마음을 무시당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아들 부부가 병원비 명목으로 인출해간 액수가 생각보다 컸다. 1200만 원 그렇게 많이. 묵직한 충격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 순간 정숙 씨는 결심했다. 이 집 식탁은 더 이상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자신만의 식탁을 다시 차릴 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거실로 나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몇 년 전 동네 주민센터에서 받은 시니어 푸드 창업 교육 안내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그 종이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시작입니다. 나를 위한, 그리고 내 손맛을 기억할 누군가를 위한. 정숙 씨는 그날 이후로 밥을 짓지 않았다. 아침이면 항상 들리던 칼질 소리, 된장국 끓는 냄비 소리도 멈췄다. 식탁은 어느새 차가워졌고 가족은 별말 없이 배달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연주는 내심 이상하다는 듯 정숙 씨를 힐끗거렸지만 딱히 묻지는 않았다. 병훈 역시 더 이상 어머니에게 묻지 않았다. 그들은 조용해진 집안을 편리하게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숙 씨의 침묵은 깊고 단단하게 엉겨붙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마다 조용히 외출을 준비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40분 거리의 동네 작은 문화센터로 향했다. 며칠 전 식탁 위에 올려둔 그 종이 한 장, 시니어 도시락 창업반 선착순 10명. 이제는 그녀의 하루를 움직이는 유일한 약속이었다. 조리실에서 검은 앞치마를 두른 정숙 씨는 누구보다 진지했다. 70을 넘긴 손목엔 힘이 덜 들어갔지만 정숙 씨의 칼끝은 정확하고 단정했다. 강사는 정숙 어르신은 예전에 요리하시던 분 같아요라고 감탄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는 조금 올라갔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손맛이 낯선 사람들에게는 통했다는 사실이 기적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문화센터 앞 평상에 앉은 정숙 씨는 다른 어르신들과 도시락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어르신 감자채 볶음에 잣을 넣으신 거 참 신기했어요. 예전엔 명절 때 그렇게 많이 해먹었죠. 향도 부드럽고 어르신들 이 잘 안 부딪혀요. 그녀는 간만에 사람다운 이야기를 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재봉틀을 꺼냈다. 낡은 앞치마 천을 꿰매고 빈 도시락 상자에 손글씨 라벨을 붙였다. 정숙이네 밥상 촌스럽지만 정직합니다. 조심스레 사진을 찍어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무료 시식 이벤트 시니어용 가정식 도시락 드셔보실 분 계신가요? 댓글은 뜸했지만 다음날 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진짜 도시락 주문 가능한가요? 정숙 씨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 한 통의 전화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대답만큼은 확실했다. 주방 한쪽 구석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냄비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조용히 보글보글 끓는 소리. 정숙 씨는 고무장갑을 낀 채 뚜껑을 살짝 들었다. 표고버섯, 연근, 다시마, 그리고 대파 끝을 약하게 데쳐낸 국물. 누구를 위한 국이었을까? 그날 오후 정숙 씨는 3번째 도시락 배달을 마쳤다. 받은 쪽은 다리 불편한 노부부였다. 할머니, 이 미역볶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우리 집 며느리는 이런 맛 못 내요. 웃으며 남편이 던진 말에 할머니는 깔깔 웃었다. 정숙 씨는 그들 앞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다만 도시락 상자 하나로 그 집 식탁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다. 집에 돌아오니 연주가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정숙 씨를 돌아봤다. 어머님, 요즘 무슨 일 하세요? 낮마다 나가시던데. 정숙 씨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답했다. 사람들 좀 만나고 와요. 나도 외롭잖아요. 연주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배달 도시락을 꺼내 식탁에 놓은 연주는 반찬 하나를 먹다 인상을 찌푸렸다. 이거 간이 왜 이래? 병우는 젓가락만 이리저리 옮기다가 결국 숟가락을 내려놨다. 정숙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이상하다. 저 반찬 며칠 전에 내가 만든 건데. 그녀는 말없이 냉장고 앞으로 갔다. 자신이 직접 만든 반찬통은 맨 아래 칸에 먼지처럼 밀려 있었다. 연주는 매번 짜다거나 무겁다고 말하더니 결국 먹지 않은 채 쌓여버린 것이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그리고는 칼도 냄비도 꺼내지 않았다. 식탁 위는 조용했고 주방도 고요했다. 잠시 후 연주가 부엌을 서성이다가 말했다.
어머님, 된장국 안 끓이세요? 오늘은 갑자기 좀 생각나네요. 정숙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끝을 흘렸다. 그래요? 오늘은 냄비가 좀 쉬고 싶대요. 침묵. 그 침묵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냄비 속에서 우려지듯 맴돌 뿐이었다. 이른 아침 거실에 들어선 정숙 씨는 식탁 위를 한참 바라보았다. 나무결이 희미하게 드러난 오래된 테이블. 이 집에 처음 들였던 가구였다. 그때는 웃음도 말소리도 많았던 기억이 함께 얹혀 있었다. 이제는 식탁보다 전화기에서 주문한 도시락이 더 익숙한 집이 되었지만 정숙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통장 거래 내역서, 카드 사용 명세서, 그녀가 최근 다닌 창업교육 수료증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지 한 장. 잠시 후 아들 병훈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다. 연주도 커피 한 잔을 들고 무심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 순간 정숙 씨가 주방에서 조용히 나와 식탁 중앙에 봉투를 올려두었다. 이거 뭐예요? 연주가 먼저 물었다. 병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봉투를 바라봤다. 내 이름으로 나간 카드 사용 내역이야. 그리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그게 병원비 명목이었다면 이해하려 했지만 안마의자, 와인, 골프장 회비는 내가 필요해서 쓴 게 아니잖니. 정숙 씨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연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병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정숙 씨는 말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 이건 또 하나의 내 삶이고 내 이름이야. 이 식탁 위에서 내 음식은 사라졌고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없어졌지만 내 존재까지 사라진 건 아니니까.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바뀌었다. 식사 준비 대신 무거운 진심이 덩그러니 놓인 아침이었다. 연주는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병훈은 봉투 속 서류를 조심스레 꺼내보았다. 그 안엔 7080 손맛 도시락이라는 작은 명함도 들어있었다. 뒷면엔 붓펜으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촌스럽지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났다. 식사가 아닌 말로 시작된 하루는 그렇게 끝이 났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남편과 함께 나란히 앉아 식사하던 장면. 밥 한 숟갈에 국물 한 숟갈, 그리고 웃음 한 조각이 오가던 그 식탁은 지금 이 집의 조용한 테이블과는 너무 달랐다. 잠에서 깬 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앉아 있었다. 바람도 고요한 새벽,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주방 불을 켜지 않고 가스레인지 앞에 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오른손이 자동처럼 버튼 위로 올라갔다가 이내 멈췄다. 이제 이 불은 꺼야겠네요.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 그건 단지 가스불 이야기가 아니었다. 정숙 씨는 주방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앞치마를 천천히 접었다. 그 옆에 두었던 조리도구들도 하나하나 정리해 넣었다. 며느리 연주는 밤늦게 퇴근한 채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불 꺼진 부엌을 힐끗 보더니 왠지 불편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주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들 병훈이 물었다. 어머니, 아침은 안 드세요?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내가 좀 쉬려고.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보려 해. 연주는 머그잔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어머님 뭐. 불편하셨던 거라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정숙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작은 트렁크, 정리한 서류들, 그리고 도시락 샘플 몇 개. 그것이면 충분했다. 병훈은 놀란 듯 물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정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잠깐 내 자리 좀 찾으러. 그날 아침, 그녀는 문 밖으로 나섰다. 집을 떠나는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다. 부엌에 남겨진 가스레인지만이 조용히 식어갔다. 경기도 북부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골목. 정숙 씨는 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2층 원룸 앞에서 키를 돌렸다. 좁고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계약하고 직접 열쇠를 받은 그 순간만큼은
새 집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짐은 많지 않았다. 트렁크 하나, 손가방 하나, 그리고 천천히 말라가는 도시락 샘플 2통. 작은 주방에 서서 그녀는 조심스레 수도를 틀었다. 낡은 싱크대에서 물이 콸콸 쏟아졌고 그녀는 그 소리에 잠시 멍해졌다. 이제야 내 부엌이 생겼네요. 하루 2끼, 3통의 도시락. 작은 주문이었지만 정숙 씨는 그 하나하나를 손으로 빚듯 정성껏 만들었다. 반찬은 화려하지 않았다. 무나물, 달걀말이, 미역 오이 초무침. 하지만 받은 사람들은 감동했다. 이런 음식 어릴 때 이후 처음 먹어봤어요. 할머니 손맛이네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숙 씨는 그 반응에 울컥했지만 눈물 대신 조용히 고개만 숙였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기록하며 보냈다. 손글씨로 도시락 일지 노트를 쓰고 받은 메시지를 정리했다.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네요.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동네 복지센터인데요. 어르신 도시락 받고 감동받으신 분들이 추천하셔서요. 혹시 소규모 강의 진행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정숙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창밖에는 서서히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오렌지빛이 싱크대 타일 위에 비치고 조용히 퍼지던 그 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다시 데워주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답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해보겠습니다. 작은 원룸의 주방불이 켜졌다. 그 불빛은 오래전 그녀가 끓이던 국물처럼 은은하고 따뜻했다. 정숙 씨는 앞치마를 매며 속삭였다. 이제야 나다운 부엌으로 돌아왔네요. 봄이 끝나갈 무렵 정숙 씨의 작은 부엌은 더 분주해졌다. 도시락 주문은 하루 5통으로 늘었고 복지센터에서 요청한 시니어 요리 특강도 2번째 수업을 앞두고 있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자주 웃었다.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지요. 이른 오후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정숙 씨의 손자 민우였다. 말끔한 교복 차림에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그 도시락 혹시 저도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말끝을 흐린 민우의 손에는 교내 요리 수업 발표문이 들려 있었다. 주제는 우리 집만의 손맛. 정숙 씨는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특별판으로 만들어 줄게. 할머니표 콩자반 기억나니? 민우는 부끄럽게 웃었다. 그게 사실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식재료를 다듬었다. 콩 껍질을 까며 웃고 조림장이 끓는 냄새에 추억이 따라왔다. 그 순간 정숙 씨는 느꼈다. 식탁은 꼭 내 다리 달린 나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라는 걸. 저녁 무렵 누군가 또 찾아왔다. 아들 병훈이었다. 문 앞에 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연주도 후회하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정숙 씨는 문가에 서서 잠시 아들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흔쾌히 끌어안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대답했다. 미안하단 말 고마워. 근데 지금은 내가 나를 먼저 챙기고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단다. 병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돌아섰다. 정숙 씨는 문을 닫지 않았다. 그저 그 등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지고 작은 부엌에서 다시 가스불이 켜졌다. 된장국 냄새가 퍼졌고 그 위에 삶은 채소의 숨이 녹아들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야 알겠네요. 내 식탁은 내가 차릴 때 비로소 따뜻해진다는 걸요. 창밖에는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한 여인의 삶이 다시 차려지고 있었다.